우리나라 6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9% 감소했습니다. 4월과 5월 2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나아졌지만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암울한 전망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화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중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세계화의 종말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세계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혹은 세계화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요, 그 핵심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우리가 예.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을 경제적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탈세계화의 특징. 예. 이 탈세계화를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다극화라고도 표현할 예. 수 있고요. 인문적으로는 이제 성을 높게 쌓는다고 해서 예. 성곽주의 이런 표현을 예. 쓰고 있는데요. 즉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세계화, 모든 세계가 연합되고 뭉치고 이름으로써 자유무역하는 그런 흐름이었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들이 쪼개지는 성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면 경제학적으로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수출이라든가 무역이 핵심 성장 그렇죠. 동력인 나라에는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어떤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라는 게 가장 저비용의 어떤 생산 구조를 찾아가지고 그걸 네.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요. 이게 막힐 때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우리나라의 어떤 타격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전부터 원래 네. 처음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세계화의 역사를 보면 역시 1990년대가 세계화의 뭐 핵심이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화의 흐름은 계속됐는데 예. 세계화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또 현지화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 현지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 공장을 예. 세우고 짓는 것도 있을 수가 예. 있고요. 이 세계화와 현지화 이것은 꼭 무역으로는 자유무역, 예. 우리가 말하는 FTA, 예. 세금 없이 잘하는 거 해가지고 서로 잘하는 거에서? 무역으로 하자 예. 이런 흐름이 계속 왔는데 이거의 첫 번째 타격을 받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008년 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였던 예. 거예요. 세계화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계가 가까워졌으나 돈들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실은 부작용이 있었더라.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작은 부동산, 뭐 큰 사건이었지만 부동산 부실이 전 이 세계적으로, 폭탄이 뭐 예. 지구 반대편에서 폭발하는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사건 예. 때문에 이제 세계화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 바로 2017년 예.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인물이 이 당선이 되면서 세계화에 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예. 해서 패권이고 뭐고 필요 없다. 예. 이젠 자국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시작이 됐고 예. 패권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서서히 다극화의 그렇습니다. 조짐이 보였는데 예.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쐐기를 박은 코로나가 거죠. 네. 말 그대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요. 여행을 못 가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자국 근처에서 살려고 하고 네. 이런 모든 문화적 현상까지도 세계화의 어떤 종말을 촉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인문학적으로 이제 신성곽주의라는 예.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 과거 14세기 패스트가 예. 발병했을 때도 아예 성벽을 굉장히 높게 세우면서 예. 해외 이동 같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인문학적, 문학적으로도 거의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완전히 끊기게 되면서 앞으로 탈세계화의 흐름, 예. 약간 정치적으로는 다극화. 예. 지금 미국, 중국, 뭐 G2 하지만 이게 과거 미국, 소련과는 전혀 다른 구조의 이 G2거든요. 예. 그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네. 이 세계화의 종말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탈세계화, 다극화의 시대에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당연히 무기가 예,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렇다면은 원자재가 있는 나라는 분명히 원자재를 무기화할 예. 겁니다. 예. 그게 히토류건, 석유건, 예. 하다못해 석탄이건 할 것이고요.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코어 기술, 예. 핵심 기술을 무기로 삼아야 예.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두 축이 없는 국가들, 뭐 특별한 자원도 없는 데다가 뭐 핵심 기술이나 이런 뭐 원천 기술이 없이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대량 생산한 이런 국가들, 예. 특히 신흥 국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면 마치 기술로 많이 올라오기는 예. 했지만 그렇다고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술 개발, 우리 기술 독점력 확보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원자재의 이 자원 무기화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향후 지금 이제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걱정을 예. 하잖아요. 예. 어쩌면 2021년이 될지 22년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면서 예. 원자재발 가격 상승, 예.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예측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자꾸 멀어지면요. 네.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생산 라인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거 네.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좋든 싫든 우리를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는데 그렇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완전히 예. 붕괴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 유럽이 다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다 들어와라. 예. 지금 보니까 이걸 타국에 의존해 가지고는 불안한 거죠. 예, 불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겠고. 다 예. 지금 기업들, 국가 공장들을 예. 내부로 불려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예. 우리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 정부에서 다시 좀 들어와라. 예. 리쇼어링이라는 그 지금 표현을 많이 말씀하시는 쓰잖아요. 대로 되면 분명한 건 비용은 올라가는 거겠죠.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하지만 이건 결국 생존의 문제로 그렇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약간 결은 같지만 일본에 1년 전에 경제보복도 예. 소지부품 장비를 끊어버리면 네. 우리가 맞서서 망정이지 예. 나중에 우리가 그런 능력도 안 될 때 이런 상황이 오면 예. 정말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어쨌든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세계화였다면 예. 이제는 탈세계화, 다극화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예. 우리도 이렇다면은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요. 살 방법을 분명히 A부터 빨리 찾아야겠죠. Z까지를 예. 완전히 확보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겠죠. 국내를 다 확보하진 않더라도 주변에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지는 공급선 다변화라도요. 다변화라도 해야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죠. 뭐 어느 나라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첨단 산업을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공급선 다변화. 그것도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급선 다변화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세계가 되면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뿐만이 예. 아니라 철학자들, 인문 철학자들, 예. 혹은 이코노미스트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말하는 것이 빈익분 부익부가 더 심화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예. 개인 내 빈익빈 부익부도 심화되지만 예. 국가 간의 예. 빈익빈 부익부도 심화될 것이고 큰 틀에서의 세계 이제 정치 역학 구도는 미중 G2가 아니라 유럽에는 예. EU, 예. 아메리카 대륙엔 미국, 아시아는 아시아 예. 이렇게 크게 삼각 구도로 가는 예. 삼각위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더 가난해지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삼성이요. 지금 네. 오늘 보니까 석박사급 인재 1,000명 채용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고용의 활성화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은 박사급 일단 인재 500명은 채용을 했고요. 예. 연내 석박사급 고급 두뇌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1,000명을 채용을 했는데 국내 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도 이제 어느 정도 이 탈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인재도 그동안은 외국 인재 그렇죠. 썼으면 됐고요. 예. 외국에서 똑똑한 연구소 세워서 거기를 활용했으면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다라는 예. 것을 안다면 스스로 인하우스에서 뭔가를 짜야 되고 인하우스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힘든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폭 이 석박사급 인재 채용에 박차를 가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인재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겠죠. 뭐냐면 무조건 해외에서 좋은 인력을 싼 가격에 사든 시대는 끝났다. 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고의 예. 운용위원이면은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수입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어떤 세계화에 대한 컨셉트들은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삼성만이 해야 될 일은 아니겠죠. 모든 기업이 생존을 위해선 이런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보면 예. 이것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치료제가 예. 됐다고 해서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이런 공급 체인에 대한 확보 그리고 이 와중에서 원천 기술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딜을 해야 뭐라도 또 얻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무기들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지난하고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이겨낸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현실 얘기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네. 역시 입장이 다르죠, 올해도. 예.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뭐 굉장히 편차가 좀 큰데요. 일단 6월 말에 법정 뭐 협상 시간은 넘었고요.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8월 5일 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달성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측 안은 삭감입니다. 아, 예. 마이너스 한 그렇죠. 2% 삭감이고 반면에 노측은 16% 올려서 이제 시간당 10,000원. 예. 그러니까 거의 좀 괴리가 큰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타협에 가능한 어떤 연계고리 같은 건 좀 없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봐도 예. 어떤 뭐 아주 잘된 타협으로 통과된 적은 별로 없었었거든요. 예. 결국은 예.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공익위원회에서 예. 이제 뭐 한쪽은 퇴장을 하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위원회에 올리고 예. 막 거기서 타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노동계에서는 제가 이거 어디서 이 코로나 시기에 고용 안정을 한다면은 인상을 요구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와전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예. 다양한 설문조사를 예. 중소기업 중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니까 당연히 예. 올려야 한다는 쪽이 응답자가 많아야 될 예.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동결 예. 혹은 인하가 인상보다는 더 많았다고 나온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은 고용 불안 임금- 때문에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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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예. 참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이게 동결된다 예. 해도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응답이었다고 해서 예. 현재 정말 중요한 이 주제는 역시 고용 유지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게 맞습니다. 현상을 보고 있느냐를 또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대규모 실업이라든가 구조조정은 그렇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예. 중앙은행도 돈 풀고 예. 정부도 돈 풀어서 지금 바꾸는 있는데 예. 실물 경기가 더 나빠지게 된다면 예. 실직의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건 예. 정말 끔찍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그래서- 두려움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임금 안 올려줘도 고용만 유지만 유지되면 된다면? 일단은 좀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네, 아마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부동산 말입니다. 네.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예. 지금 주식과 부동산 오늘도 주식 시장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예. 오늘 상장된 뭐 바이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고 뭐 예.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만 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돈들이 결국 실물 경기로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예. 주식과 부동산에서 계속 몰려가는 일종의 뭐 큰 틀에서의 머니 게임을 펼치고 있는 거기다 금리를 올린다는 사인만 있어도 조심할 텐데 그렇죠. 이건 뭐 동결이 아니라 더 낮춘다라고 예. 하고요. 예. 심지어 뭐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은 망해가는 회사들의 채권도 다 사주니까 걱정 말아라니까 안심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안심이 오히려 실물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예. 자꾸만 이런 자본 시장에서 머니 게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 실물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이제 버블 국면으로 갔다라고 많이 예측하는데 또 예. 한켠에서 투자 시장에서는 예. 버블은 그 터지기 전까지는 그 끝을 예단하지 말라 예. 이런 또 말도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건 그 동안에 조심해라. 이건 뭐 유동성의 끝은 있다라고 말한 분들이 예. 오히려 다 지금 당신 때문에 못 올렸다라고 해서 오히려 퇴출되고 있는 참 그런 역설적인 현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터질 때 상처를 안 받으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그래서 예. 계속 그런 말을 또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할 때마다 자꾸 올라가니까 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 건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렇죠. 실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예. 모래성 위에 지은 뭐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